우선 활동 이전 이유를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게 왜냐면 활동 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막 집회나 아니면은 뭐 분향소 같은 곳에 있을 때 계속 그 어떤 활동을 약간 폄하하는 어떤 말들, 언제까지 애도할 거냐, 뭐 가족이 죽어도 뭐 49자까지밖에 안 하는데 왜 너는 왜 계속하냐, 이런 말들이 되게 생경했지만 그거에 대응을 말을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결국 그 사회적 애도를 함으로써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상실을 대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사회적 애도라는 말을 이렇게 꾸역꾸역 지키는 의의는 뭘까? 하지만 그걸 지킴으로써 그것이 마치 정말 개인적 애도와 사회적 애도, 공적 애도와 사적 애도가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다를 가정하진 않는 방향이 되도록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의의를 지킴과 동시에 그것이 분리될 수 없음을 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애도라는 말은, 애도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걸 다 포괄했었고 그거 하나 단어만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는 단어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사회가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모든 게 흘러가다 보니까 애도하면 당연히 애도죠. 근데 지금은 공적 애도, 사회적 애도 하면서 그걸 더 붙잡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애도라는 단어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는 다 함축하고 있었는데 세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애도, 사회적 애도까지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사회가요. 사건 한비 씨 죽음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평범한 교사로 그냥 학생들 잘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평범하게, 부자도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게 평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잘 이렇게만 살다가 정년 퇴임하면 뭐 시골에 가서 농사지면서 뭐 자연을 벗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랬다가 이제 한비 씨 떠난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이 확 뒤집어졌고 지금은 김혜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비도 엄마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니까 삶이 더, 저는 나이도 너무 많고 또 이게 노후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게 많이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나 왜 이렇게 불쌍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한비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은 가정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젊은이의 희생은 막아야 된다. 이거 하나로 저희가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박수철 선생님도 만나고 그렇지만 또 세훈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제가 위로를 받고, 거꾸로 뜻밖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도 되는 것 같아요. 성북 청년 시민회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명안전 시민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1년 동안 준비위원회 시절을 거쳤으니까 지금 이제 올해로 창립 6주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7년 정도 안전시민운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아직도 과정에 있는가 봐요, 제가.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산재나 재난 참사 피해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는 그분들 곁에 있거나 또는 그분들과 함께 뭔가를 갖다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SNS를 거의 안 하거든요. 딴 세상인 거예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물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표를 많이 내시지는 않지만은 이분들의 심정이나 또 이분들의 마음이나 고통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대하다가 제 집으로만 가도 달라요. 저 아이들도 뭐 전혀 딴 세상 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맛집 또는 뭐 여행, 뭐 좋은 일들 많잖아요. 풍경. 근데 제가 이분들, 우리 가족분들의 삶과 고통을 조금밖에 못 느끼는데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뭐 맛집을 갔다든지 또는 뭐 나의 어떤 평범한 일상 또는 기쁜 일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과정이겠죠. 뭐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은 좀 듬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좀 마음이 불편해요. 네, 사실은. 저는 동정과 공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한빛이 떠나기 전에, 한빛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측은지심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나쁜 의미의 동정이 아니라, 불쌍한 의미의 동정이 아니라 그냥 슬픈 광경을 보면 슬퍼하고, 불쌍한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 유가족이 되고 참사 피해자가 되고 산재 피해자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동정과 공감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정은 참 그래, 159명이 이태원에서 죽었어? 어머, 안 됐다. 아우, 다 젊은 애라며? 어머, 불쌍해. 그 가족들 얼마나 슬플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까 세훈 선생님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분향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로 슬프고 진짜로 측은하고 진짜로 좋은 의미로 동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힘을 주고 싶어서. 근데 난 여기까지만 가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서 공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뭐냐면, 동정은 이 거리를 두고 그쪽을 바라보는 건데, 저는 공감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갖고 밖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됐다면, 내가 희생자의 유가족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밖을 내다볼 것인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분향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같이 눈물 흘려줬어요.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끌어안아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이걸 위해서 싸워보자. 특별법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계속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고 재난참사 계속 일어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거기까지 나는 동참해 주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상실, 슬픔 혹은 죽음 이후에 그런 것들을 뭐 회복, 치유, 극복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에 영향받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미 부서지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사회란 단위로 옮겨갔을 때 이것에 영향받고 어떤 걸로 재구성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슬픔과 상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개인의 단위에서는 오히려 망각함으로써, 잊어버림으로써, 아예 언급조차 안 함으로써, 없던 일 취급함으로써 어떤 일상을 영위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 슬픔과 상실을 통해서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서의 고민이 지금 현재 저에게는 슬픔과 상실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사회 단위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각자의 어떤 영향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과연 그 슬픔과 상실이 제대로 뭐 소화된다 또는 뭐 치유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이제 내년 4월 되면 10주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트라우마로, 그 상처로 해서 고통받고 계신 가족들이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애도하고 충분히 울고 추모하고 또 슬퍼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지 못했던 거죠. 아까 김혜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해야 되는데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들 뛰어다니시느라고 더 정신이 없으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구조하고 또 진상규명해라, 이쪽에 또 매달리시다 보니까 충분히 진짜 정말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고 추모하지 못했고, 그 속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런 풀리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과정에서 볼 때는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부인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 피해자분들 또 산재 피해자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갖다 충분히 겪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내 보상 충분히 받아 달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고통, 내 가족이 겪었던 이런 참사를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거리에 나서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비록 아프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어두워서 외면하고 싶다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분들의 자식을 잃은 또는 가족을 잃은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이분들 활동에 지지를 좀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저는 좀 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좀 제대로 된 소아의 과정 또 우리 스스로의 치유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